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오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아니, 우리 나이에서 잘못 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우리가 동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죠. 우리는 뭐 좀 방송이 늦어도 그냥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이게 막 어디 부러지고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우리 나이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아유, 오늘 이렇게 더운데 어쨌든 이 더위를 들고 더구나 이종근 평론가님은 뛰어서까지 와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직전까지 걸어오다가 작가님 눈이 부딪힌 순간 뛰었습니다. 역시 이 사회생활은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뛰어야지 숨이 더 차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젊어서 그런지 뛰어왔더라도 숨을 안정시키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시군요. 이게 아직 연륜이 조금 더 쌓이시면 좀 그런 한 수 배웠습니다. 예, 그럼요. 항상 사람이 이렇게 바쁜 척하면서 이게 숨도 가쁘고 이런 게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당대표 연임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연임 선언은 맞는데 뭐냐면 연임을 위한 출마 선언이 맞죠, 그죠? 예,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대선 출마 선언 같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언론에. 왜냐하면은 당 대표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종부세와 관련돼서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금투세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 기존의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어떤 쟁점이라든가 그리고 너무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이 뭐랄까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 돌파하려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스탠스를 잡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어쨌든 당대표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거고 당대표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김대중 총재 이후에 사실 24년 전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뭐 정세균 대표가 한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례적인 어떤 연임 선언을 하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는 연임을 왜 하는가가 설명이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그 대목과 관련된 것은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쉬다가 대선으로 대선 주자가 하는 어떤 행보로 넘어가는 게 자신도 편하지만 지금 책임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대표로서 책임을 좀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대로 설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왜 연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재명만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왜 이재명의 민주당만이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 정치인을 평가하는데 그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평가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게 일관되게 자기가 그 어떤 정치 철학을 통해서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느냐 그리고 그 흐름을 실천하느냐 언행일치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오늘 출마해변은 공허했다.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들을 수 있는 워딩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DJ 그러면 통일 뭐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지역 갈등 해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우선 이런 떠오르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기본 있잖아요. 기본 시리즈. 근데 기본도 한번 철회를 했잖아요. 기본이 만약에 이재명 이 대표의 뭐랄까요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난번에 대선 후보 때 사실 그걸 관철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없앴고요. 그러니까 지금 쭉 뭐 먹고 산 있으면 얘기를 했는데 먹산 있음 원래 먹고 산 있음이 맞아요. 사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먹산 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이재명 그러면 먹고 사는 심에 정말 열심히 했던 정치인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 그러면 방탄이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당은 먹고 사는 심에 충실해다오. 민생에 충실해다오. 이게 원래 정치인의 워딩이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방탄을 요구하고 뭐 지난번에 이제 시정연설 때는 내가 알아서 사법 리스크에 당당하게 나가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화 걸어서 이번에 좀 부결시켜다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먹고 사는 심을 얘기하려면 2년 동안 실천한 다음에 얘기했어야 된다. 근데 실천하지 않고 방탄만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이야기한 건 거의 다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좀 이렇게 출마를 해가지고 1인 정당이다 이런 비판이 좀 사그라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출마를 한 것만으로 뭐 1인 정당이다라는 비판이 없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당대회 다 치르고 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될 텐데 그 평가가 1인 정당이라는 어떤 평가를 벗어나게 될 것이냐. 단지 대표 후보 경선을 대표 후보 선출을 경선으로 치렀다는 것만으로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김두관 의원이 나름대로는 지금 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두관 의원의 행보를 쭉 보면은 사실 과거의 어떤 이 뿌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좀 오락가락하고 좌충우돌한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뭐 먼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대표 경선을 치르면서는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비판하고 또 당을 걱정하는 어떤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은 김두관 의원의 어떤 그러한 주장이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정치적인 힘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두관 전 의원께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인 데가 평산마을인가요? 거기 가고 봉화마을도 가고 이런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정치인들의 동서는 그 상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친노 친문의 적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그 친명의 비명계의 구심이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리 뭐 들러리 운운하고 얘기를 듣더라도 아마 캠프를 차리고 다 표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표 계산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정말 줄 수 있는 곳은 친명이겠습니까? 비명이겠습니까? 당연히 비명계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이 짠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떤 후보도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김두관 후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겠구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되거든요. 당연한 말을 하는데 당연한 포지셔닝으로 가는데 용기 운운한 만큼 이 당이 경색되어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문자 수령에 갇힌 당권 레이스입니다. 수령에 갇혔나요? 옛날에는 뭐 수령에서 건진 내 딸 이런 영화 제목이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거 문자 수령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수렁인 것 같습니다. 수렁이라는 게 이제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또 특징이 같이 막 가다가 이 수렁을 발견을 못하면 다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쟁점화시킨 측 그러니까 아마도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제 쟁점화를 시켰다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데 선거 구도상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좀 기세를 꺾고 그리고 뭔가의 이제 정치적 이익을 뭔가 도모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계산이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계산이 안 맞고 오늘 경향신문의 일면 기사 제목을 보니까 다 망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향신문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따옴표 치고 다 망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사실 이 문자와 관련돼서 왜 답을 안 했지? 이런 의구심들은 있는 거잖아요. 답을 좀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싸가지가 없다라든지 또 총선 패배 원인을 그래도 제공한 거는 맞지 않느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손해가 있긴 있는 것 같고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의 추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손해가 있긴 있을 것이고 원희룡 후보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냐 기회주의자 아니냐 내지는 이렇게까지 하느냐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사실 지난 1월 달에 이 문자와 관련된 얘기를 주변에 하거나 또 이 상황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이런 녀석을 어떻게 믿고 가겠느냐 뭐 이런 토로를 했다는 얘기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김건희 여사 감싸고 도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또 받게 된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문자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만나면 어떻겠느냐 또 밥을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이 한동훈 이 후보 측이 일종의 어떤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또 이거는 이제 경향신문의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 인용입니다마는 측천무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뭔가 얻으려고 한 사람은 굉장히 뭔가를 잘못 생각한 거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수렁은 늪이랑 달라서 사실 오물, 더럽다 이런 거잖아요. 꺼내는 사람도 사실은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조금 더럽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수렁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깊이보다는 즉 완전히 그냥 난장판 서로 그냥 더러운 거를 묻히려는 그런 게임이 된 것 같고 말씀하신 거랑 저는 똑같습니다. 정무적 판단 결여.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기획했다거나 혹은 내놓아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의 정무적 판단이 얼마나 형편없었나라는 거죠. 무협지 혹시 보시면 무협지의 주인공이 내가 좀 상처를 입더라도 남을 크게 더 상처를 입히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왜 동기어진 뭐 이런 비슷한 뭐 수가 있는데 그런 살수의 가장 최악이 남은 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먼저 너무나 큰 상처를 입는 것인데 그게 완전히 하수 중에 하수잖아요. 지금 이걸 기획했던 사람은 완전히 지금 하수 중에 하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당 지지율이 지금 주류 측의 주류 측의 이 정무 감각 결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지금은 더 큰 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 많이 밝혀지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구나. 참 다양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구나. 또 소통 시기도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우리가 모르던 사실들을 계속 알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바로 그 그룹들 기획한 그룹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진중권 교수께서도 총선 직후에 또 53분인가 7분인가 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 그거 지금 던졌는데 어쨌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굉장히 어제는 이 신중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채널A 나가선 또 그 사천 논란을 또 끄집어냈어요. 이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제 TV 토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된 공세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또 국면 요 주제를 바꿔서 한동훈 이제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할 때 사천 논란 이런 걸 들고 나온 거는 명확한 근거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주장해야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김건희 여사 문자 주장하더니 또 이건 투석으로 들고 나온 것도 좀 엄한 거 얘기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근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좀 시점은 내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영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너무 나갔어요. 바로 사천 논란을 공격당한 게 인척 부분이거든요. 인척과 함께 사천 그러니까 공천을 지금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난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오늘은 뭐냐면 인척 부분을 다 뺐어요. 인척을 빼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던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뭐 측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누군지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사천 그래갖고 이철규 의원이 막 공격했을 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누구다 청와대 출신의 무슨 비서관 그리고 부산에 이번에 당선된 뭐 검사 출신 누구다 이런 식의 기사는 다 나왔거든요. 최소한 어저께까지 공격을 당했던 건 내가 법률가니까 잘못하다가 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겠구나. 그나마 기사에 나왔던
뭐 그 모씨 그러니까 검사 출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수인데 이거 역시 아하. 하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그 의도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청취율 조사 꼭 응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